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에리 프롬이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이야기하는 말이죠.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이성 친구들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프롬이라는 학자는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여겼죠. 즉, 프롬은 사랑이란 그냥 우연히 혹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감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올바른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했죠. 자, 여기 보이시죠? 프롬은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며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며 이해하는 것이고 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말만 보아도 프롬은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죠? 그러면 프롬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프롬이라는 학자가 누구인지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해요. 자, 에리 프롬은요, 190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1933년 미국인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건 당시 독일에 히틀러의 나치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인데요. 이 히틀러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는 반인륜적인 독재자였고 특히 유태인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프롬이 바로 유태인이었죠. 그래서 그는 히틀러가 나치 정부를 세운 뒤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이 프롬은요,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였는데요. 정신분석학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을 뜻해요. 프롬은 이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세계와 사회제도, 현상 등에 대해 연구를 했던 사회심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 베닝턴 대학교, 멕시코 국립대학교, 또는 예일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등을 가르쳤어요. 자, 이러한 프롬의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그는 인간의 무의식과 심리현상을 사회정세 전반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사회정세 전반이란 정치, 윤리, 문화, 사상, 경제 등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사회 분야를 말하는데 프롬은 인간의 정신활동에서 비롯된 행동 양식과 사회현상이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자, 이러한 프롬의 주요 저서로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소유냐 존재냐, 사랑의 기술 등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공부해 볼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기술에 관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롬이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그 첫 번째 장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제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사랑을 모르시는군요. 그럼 사랑이란 대체 뭐지? 이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나요? 자, 프롬이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얘기해 주는지 볼까요? 자,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거죠. 사랑은 기술이다. 기술이라고 하면 뭐 수학 공식처럼 외워서 풀어야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롬이 진짜 말하고자 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 사랑을 기술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참뜻을 알고 그에 맞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사랑은 배우는 거래. 요 말 보이시죠? 자, 여기서 배운다는 게 바로 사랑의 참뜻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참뜻이 무엇인지, 사랑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할게요. 자, 우리는 흔히 사랑은 멋있는 이성, 자기가 평소에 꿈꾸던 스타일의 상대가 나타나면 저절로 갖게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자, 이렇게 와, 저 사람 정말 멋있다. 나 막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얼굴을 더 가꿔야 하나? 저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를 따라해볼까?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 모두 한 번씩 경험들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프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XP 보이시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절로 생기는 감정, 사랑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건 사랑의 참뜻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런 생각은 사랑을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거래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거래입니까? 물론 아니죠.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혹은 이성 친구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사랑을 주었으니 나도 꼭 사랑을 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을 사고 파는 물건처럼 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생각이 사랑을 거래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걸까요? 그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을 주고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날 사랑하지 않니?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그만큼 줘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래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래요. 자, 이걸 모르고 그저 내가 준 만큼 나도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하면 그 사랑은 결국엔 식어버리고 말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만큼 나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너무 괴롭겠죠? 그래서 그 사랑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바로 이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뭘까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는 사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마음 그 자체라는 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한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즉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프롬은요,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하는 까닭은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고 또 태어난 이후에도 어머니와 한 몸처럼 오랜 시간을 보내죠. 이렇게 어머니의 품에 안겨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들고 성장하게 되면 우린 점점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요. 자, 점점 어른이 되어 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어머니 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때가 되면 우리는 집과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학교나 학원, 그리고 친구들, 이런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자, 집이나 가족, 이렇게 가장 가까웠던 것들과 멀어지게 되면서 학교, 학원 이런 곳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멀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점차 새롭게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를 사랑하는 기술을 조금씩 배워나가게 됩니다. 늘 함께 있던 가족과 떨어져서 학교, 학원, 거기서 만난 선생님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랑하는 법을 올바르게 익히지 못하면 그것은 자칫 잘못된 사랑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랑을 주는 만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는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집착, 도취 상태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랑은 번번이 실패하게 될 거고, 그럼 마음의 병을 얻고 말겠죠. 텔레비전이나 게임 혹은 장난감 같은 사물들에만 빠져있는 거, 어느 한 사람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들이 모두 잘못된 사랑 방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법을 올바르게 익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우리 프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칫하면 잘못된 사랑에 빠질 수 있단다. 그건 결국 마음의 병이 되겠지. 그래서 바로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때 잘못된 사랑은요, 잘못된 집착, 도취 상태, 텔레비전, 게임, 장난감에만 빠져있는 것, 또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병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1장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